안녕하세요. 절삼이입니다. 오늘은 좀 솔직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돈 모으는 게 어렵다, 평소에 소비를 절제하는 게 힘들다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이상하게도 저축하고 돈 모으는 일에 무척이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동기들은 셀프 선물 개념으로 새 차를 뽑고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할 때 저는 누가 봐도 짠순이처럼 행동했거든요. 8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고 가방은 대충 백팩을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은 고스란히 제 통장에 저금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확신의 돈미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지 그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돈에 집착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학창시절부터 취업준비 시절까지 돈 때문에 겪었던 갈등과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영업사원 일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으시고 또 월급도 대기원 사원 정도로는 받으셔서 모자람 없이 저를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아빠의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또 부부가 힘을 합쳐 꾸려나갈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었기에 저는 홀로 저를 키우시는 어머니께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사과하시는 부분이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시지 않을 때면 네 아빠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이 돈으로 촉발되는 갈등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돈이 나에게 충분하게 있다면 이런 갈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텐데, 혼자 힘든 어머니께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써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가끔 용돈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그게 또 정기적이진 않았어서 저는 또 어머니에게 부탁을 많이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왜 돈을 안 주냐, 니네 아빠한테 달라고 해라 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또 돈 때문에 제 영혼이 이리저리 상처 입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쳐 다행히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한 순간 저는 정말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려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스스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부터 저에게 온 이 소중한 돈들을 잘 지키고 잘 불려서 미래의 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돈 모으기에 집착하게 된 첫 번째이자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직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회사원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직장생활 3년차까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채우고 돌아오는 삶을 주당 5일 동안 반복해야 되지?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저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반동분자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겪어내야 할 숙명이라는 걸요. 옛날로 치면 이런 삶과 비슷한 거죠. 자본이 없는 소장농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농사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겨우 몇 시간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삶. 회사원이라는 저의 신분이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는 이 현실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자본을 많이 모아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50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조선시대 노비로 살아야 됐을 텐데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주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쉴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시간을 쓰며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지더라고요. 결국 현재 제 위치를 인정하고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걸 깨달은 후에는 나는 얼른 자본을 모아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저는 돈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 200만 원은 10년 후에 내가 자유를 얻었을 때 쓸 돈. 이렇게 남들은 3, 40년 후로 생각하는 퇴직 이후의 삶을 저는 좀 더 이르게 지금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거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저에게 돈을 모은다는 건 회사 밖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을 만들어 놓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 모으기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선불로 구매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물론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평생의 드림카를 타보기 위해서, 또는 멋진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돈을 1순위에 둔다는 것은 그 돈으로 이룰 수 있는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든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미세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조금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돈미세 분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돈 모으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 세팅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